대학교 동창 얘기 해보려고 해요. 저는 인서울 4년제 대학교를 나왔고요. 학교에 약대도 있었고 누구나 이름 들으면 다 아는 학교고, 근데 그냥 저는 저 혼자서 인서울 삼류대다 이렇게 가끔씩 부르는데, 동창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성격에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도 성격에 단점이 있었지만 그것이 친구를 하기에 큰 단점이라는 그런 생각은 그 당시에는 전혀 안 들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친구를 지냈고요. 친구를 잘 지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친구가 10명 친구인데 각자 다 회사를 다녔어요. 대학원 가서 석사 박사 하는 친구들도 있고, 나머지는 회사 다니고, 그 친구도 회사를 다녔어요. 그래서 회사를 몇 년을 잘 다녔는데, 회사를 다닐 때마다 사내 유부남과 문제가 항상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친구를 봐온 지가 10년 정도 돼서 지금에 와서 그 친구와의 관계가 모든 게 다 정리가 되고 나서 지금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다른 사람의 얼굴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친구가 좀 얼굴이 매력 있는 얼굴은 아니에요. 몸매는 되게 키가 되게 크고, 키가 170이에요. 그리고 엄청 말랐어요. 그러니까 몸매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얼굴이 매력이 없어요. 오래 사귄 남자친구는 없었고, 그 친구가 저한테 자기 고등학교 절친을 소개해 줬었거든요. 대학교 2학년 때. 근데 현재는 제 친구의 친구랑 제가 지금은 엄청 친해요. 둘이 너무 잘 맞아서 엄청 친한데, 그 친구가 얘기해 준 건데, 아무래도 제 친구는 우리가 친구가 10명이니까 어떤 얘기를 저한테 했을 때 제가 그 얘기를 10명한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사실 입이 되게 무겁거든요. 말 안 해요. 근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떤 치부나 비밀을 저한테 말했을 때 그래도 만에 하나 제가 다른 친구들한테 말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한테 본인의 비밀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자기 절친한테는 다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친구한테 들은 얘기는, 이 친구가 되게, 저는 몰랐는데 성욕이 엄청 강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항상 애인이 항상 있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저도 공백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이 친구도 항상 애인이 있지는 않으니까 대학교 때부터 성욕을 충족해줄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얼굴에 매력이 없다는 걸 그냥 못생겼다고 그냥 편하게 말할게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못생긴 걸 알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비하하는 건 아닌데, 차를 고치러 정비소를 가거나, 아니면 일을 하다가 폐기물 사업하는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길을 걸어가는데 뉴스킨 다단계 하는 남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저한테 명함을 주면서 연락하고 지내고 싶다, 밥 먹자 이렇게 할 때 제가 그것에 대해서 나보고 밥 먹재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거절하고 그거에 대해서 두 번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 친구는 냉장고 고치러 온 사람이 나한테 밥 먹자고 했다, 자동차 영업사원이 우리 집까지 차로 데려다 줬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걸 엄청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볼 때는 그게 자랑스러운 게 아닌데 뭐 그렇게 엄청 그거를 크게 생각하고 저렇게 자랑스러워하나, 사람이 성격이 되게 다르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이 친구가 회사를 다닐 때마다 자꾸 유부남이랑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유부남이 자꾸 성추행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를. 근데 그 일이 사람이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생기면 그 남자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심해야겠다,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유부남 성추행 사건이 회사를 옮길 때마다 너무 자주 많이 빈번하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결론은, 얘가 사회생활 하면서 만나는 이성과의 관계에서 맺고 끊는 기술이, 스킬이 잘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한 2년 전쯤에, 한 2, 3년 전쯤에 갑자기 중국에서 짝퉁 명품을 한국에 가져와서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좀 팔더라고요. 근데 친구들이 그때 하지 마라 이런 말 전혀 안 하고 내가 살게 이러면서 막 사고,
그랬어요. 저는 그때 한국에 있었는지 미국에 있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저는 워낙 이미테이션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안 샀어요. 저는 이미테이션 엄청 싫어하거든요. 저 맨날 라스, 마샬 이런 데 가서 10,000원짜리, 10불짜리 옷 사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서만 쇼핑하거든요. 싼 데서. 근데 이미테이션은 엄청 싫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안 샀는데 아무튼 걔가 그거 할 때 친구들이 뭐 하지 말란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걔가 갑자기 화장품 파는 다단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친구들이 단체 카톡방에 있거든요. 거기서 애들이 그거 하지마 뭐 그런 말을 했나 봐요. 몇 명이. 사람이 단체 카톡방 내용을 다 보진 않잖아요. 저는 그냥 넘긴 거죠. 그냥 스킵한 거죠.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친구들이 몇 명이 다단계 하지 말라고 돈 벌기 어렵다 뭐 그런 말 했겠죠. 그리고 다른 거 해라 그런 말 했겠죠. 그리고 우리 친구 중에 되게 착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엄청 뜯어 말린 거예요. 뜯어 말렸는데 되게 거의 가족한테 얘기하듯이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원래는 집이 지방인데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서울에서 일하고 할 때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전인가 코로나 때인가 얘가 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몸도 아프고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내려가면서 집을 정리하고 내려가서 서울에 집이 없는 상태에서 그 착한 친구 집에 와서 걔가 살고 있었어요. 몇 달을 살고 둘이 엄청 잘 지내면서 살고 있었는데 친구가 다단계를 한다고 하니까 착한 친구가 걔한테 가족처럼 말을 너무 심하게 한 거예요. 보통 저 같으면은 친구가 다단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속으로 좀 아니다 생각하지만 겉으로는 걔한테 이래라 저래라는 안 하거든요.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는 잘 안 해요. 엄마 아빠한테는 어떤 방향을 제시는 하지만 제 동생한테도 제가 이래라 저래라 심하게는 안 해요. 그냥 내 의견은 이렇다라고 내 의견만 말하는 정도지 이래라 저래라는 안 하는데 이 착한 친구가 그 친구한테 너는 다단계 못한다. 너가 아무리 힘들어도 더치페이 정확하게 하는 성격이고 남한테 피해 안 끼치려고 되게 너는 노력하는 성격인데 너 같은 착한 성격은 다단계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너 다단계 하면 너는 친구도 다 잃고 다단계 해봤자 너는 망한다. 너는 인생 망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가족한테 말하듯이 엄청 말을 심하게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나 다 알죠.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얘기했다는 거는 모두가 다 아는데 그 친구는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걔가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나보고 너는 친구도 다 잃을 거고 너는 그거 하면은 넌 망할 거야. 넌 인생 망할 거야. 이렇게 말해서 저보고 너는 그걸 용서할 수 있니? 나는 용서 못해. 나는 그런 말을 듣고도 걔랑 웃으면서 얘기할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막 다 SNS 친구고 그랬거든요. 근데 친구 관계를 다 끊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뭐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도 없고 자주 보진 않아도 한 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고 이미 우리가 거의 10년을 친구로 지내왔었는데 그 10년의 친구가 사이가 갑자기 없는 사람, 모르는 사람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친구로 잘 지내길 원하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친구 그거 별거 아니야. 친구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걔네가 뭐 남 생각이나 조금이라도 할 거 같니? 잠깐 생각하고 말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까짓 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절교를 하고 갔어요. 지금 아마 다단계를 하고 있을 텐데 근데 걔가 제 생각에는 다단계로 성공할 성격이 아니거든요. 다단계로 성공하려면 정말 남한테 뜯어내야 되는 거죠. 돈을 팔아야 되니까. 근데 걔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저도 다단계는 못하거든요. 남한테 사라고 요구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거 못하거든요. 걔는 진짜 다단계로 성공 못할 텐데 그냥 한번 생각이 나서 그냥 우리 여보들한테 말하고 싶었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우리 여보들하고 얘기해보고 싶어서 얘기했어요.